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최초의 난 전문 방송 난 알아요의 난선생 이청입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이 방송을 훨씬 더 알차게 만드는데 큰 도움이 되니까 꼭 이렇게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제가 이게 이런 난 저런 난하고 약간 짬뽕 믹스인데요. 덴드로비움 중에서 요즘철 피는 거죠. 파리시라는 품종을 소개시켜 드리면서 목부작하고 팔각분에 심는 것까지 보여드리고, 그 이전에 지난주 제가 요새 워낙 정신이 없어서 질문이 있는데 이거 제가 댓글로 달기가 좀 애매해서 여기서 먼저 답변을 드리려고요. 먼저 김땡땡님께서 포켓러브에 세입이 구멍이 났어요. 눈에는 딱히 벌레가 보이지 않아요. 어떤 벌레이고 어떻게 할까요? 예, 질문하셨습니다. 이거 제가 이거를 찾아봤는데, 이렇게 보시면 이제 포켓러브예요. 이게 지금 막 새순이 올라오죠. 올라오는데 지금처럼 구멍이 나는 건 두 가지 케이스가 있습니다. 여기 보이시나요? 이렇게 포켓러브에 증상이 많이 나요. 특히 덴드로비움에 이런 게 많이 생깁니다. 원래 잎이 떨어지는 애들이기 때문에 여기 보면 까만 애 있죠. 이렇게 까만 부분, 요게 이제 탄저병 같은 거예요. 이게 오래되면 구멍이 나는데, 이렇게 구멍이 나면 테두리에 이렇게 검은 게 같이 테두리가 있어요. 이런 거는 그냥 이게 탄저병 증세였구나 하고, 만약에 그게 멎어 있으면 더 이상 번지지 않고 그러면은 이제 병하고는 상관없는 겁니다. 병은 이제 치유가 된 거고. 근데 지금 질문하신 케이스 같은 경우는 제가 볼 때는 제가 다음 영상 때 한번 다루려고 그래요. 달팽이 잡는 법. 근데 지금 말씀하신 게 증상이 딱 달팽이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데, 만약에 혹시 이런 증상일 거예요. 보시면 구멍이 여기 보이시나? 이런 식으로 났습니다. 이렇게 구멍이, 그죠? 이렇게 나고 또 이렇게도 납니다. 여기 뒷면 보이시나요? 이렇게 잘 찍히나요? 이렇게? 예. 이렇게 구멍이 뽕 났죠? 근데 보니까 이렇게 반 잘린 데도 있어요. 이거는 뭐냐면 달팽이입니다. 달팽이인데 이렇게 작게 이렇게 핥아갖고 구멍이 작은 것들은 주로 집달팽이에요. 근데 눈에 보이지도 않죠. 근데 이게 피해가 굉장히 큽니다. 달팽이가. 일단 눈에 보이지 않는다. 약을 줘도 잘 죽지 않는다. 그리고 밤에 내가 잘 때만 나와서 조용히 나와서 먹고, 생장점, 뭐 꽃 이렇게만 먹어요. 그래서 달팽이를 잡아야 되는데, 제가 다음 방송에서 알려드리긴 할 건데, 이거 재배하는 건 전혀 상관없고요. 달팽이를 잡는 법은 다음 주에 제가 찍을 거지만, 먼저 급하시면 알려드리겠습니다. 뭘 하시면 되냐면요, 급하시면 일단 오이 있죠. 무도 괜찮고 오이 주는데 오이가 훨씬 더 좋아요. 오이를 슬라이스 치면 달팽이가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오이를 화분 위에다가 몇 개 놔두는데, 보통 때 잘 안 올라오니까 날씨가 흐린 날이나 물 준 날, 달팽이가 이동하기 쉬울 때 오이를 하나 딱 놔두면 몰려와 있어요. 단 오이를 먹고 죽진 않아요. 오이를 먹고 있을 때, 그러니까 한 4, 5시경에 올려놓고 10시나 11시경에 가서 보면 오이에 달팽이들이 모여있죠? 그럼 그걸 잡아서 버리면 되는데 2, 3회 정도 해주셔야 되고, 그렇게 해주면 일단 급한 거는 처리가 되고, 그 이후에 잡는 법은 제가 다음 편 영상에서 이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질문이 뭐였냐면, 최땡땡님이죠. 저는 밤에 향이 나는 난을 키우고 싶어요. 출근하느라 향을 즐기지 못해서요. 주말에 겨우 향을 즐길 수 있는 이 아쉬움은 대표님은 절대 모르실 거예요. 네,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이건 읽어야 되네. 이거 뭐야? 대표님 얼굴과 꽃 크기 비교 아니 되옵니다. 이거 좀 너무 쑥스러운 일인데, 연예인급으로 얼굴이 밤에만 향이 나는 식물이 어떤 게 있냐면요. 피디님 뭐 알고 있어요? 밤에만 향 나는 식물? 앙그레컴? 우와, 또 끝. 그또 있었는데 네, 그죠? 앙그레컴이라고 마데카스카 쪽에서 왔는데, 그 종류가 많아요. DDR에도 근데 있는데, 그 중에서 DDRA라고 소형 종들은 밤낮 없이 향이 나고요. 5시 이후에 향이 나는 애들은 어떤 거냐면, 앙그레컴 중에서 크리스우드라는 품종이고 좀 대형종이죠. 근데 걔네들은 밤에 향이 나고, 또 근데 밤에 향이 나는데, 그런 품종들은 사실은 가정에서 키우기가 부담스러워요. 단가도 좀 나가고 크기도 크고. 그래서 제가 오늘은 4가지 준비했는데, 우리 카틀리아 중에서 BLC 라는 말 많이 들었죠. B자 들어가는 거, 때로는 G로 들어가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같은 얘기예요. 브라사볼라라는 거를 요새는 브라사볼라라고도 부르기도 하고,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RASSA 이렇게 브라사볼라라고 적죠. 그리고 이렇게도 표기하고요. 또 최근에 들어서는 이렇게 린초렐리아라고 표기합니다. 둘 다 같은 거예요. RLC, GLC. 근데 카틀리아 중에서 렐리아, 그러니까 린초렐리아, 그러니까 브라사볼라 같은 말인데 브라사볼라 계통이죠. 요 혈통이 받은 애들이 밤에 향이 나요. 근데 안 그레고 하면 5시경부터 나는데 얘네들은 9시, 정확하게 9시. 그래서 뭐 8시 좀 넘어서 9시, 10시 사이 납니다. 그리고 신기하게도 밤처럼 해줘도 안 나요. 무조건 밤이 돼야 돼요. 근데 그 이유는 전에 말씀드렸었는데 그 이유는 간단하죠. 매개곤충, 꿀을 먹고 찾아오는, 본인들은 먹을 걸 가져가면서 꿀을 가져가면서 수정을 시켜주잖아요. 근데 보통 나비는 낮에 활동하잖아요. 그럼 나비가 낮에 활동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 벌하고 나비가 낮에 활동하면 낮에 향이 나야 되는데 얘네들은 특이하게도 밤에 활동하는 곤충 중에서 나방이라는 곤충이 있습니다. 나방이라는 곤충이 얘네들을 수정을 시키기 때문에 밤에 향이 납니다. 나방이 낮에는 안 나오니까요. 이 밤에 나는 향이 나는 것들을 우리가 이런 브라사볼라를 밤의 귀부인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밤에 아주 화려해지고 향이 나니까 밤의 귀부인이라는 별칭을 갖고 있는데 한때는 이런 말들도 있었어요. 어떤 말이 있냐면 직장 여성분들 우울증 치료제다. 왜? 낮에는 향이 안 나는데 낮에 아무리 향이 화려하게 나면 뭐해? 직장에서 열심히 막 일하고 있고 막 하고 있다 밤에 딱 왔는데 맡고 싶은데 못 맡아. 막 내가 얘를 맡아야 되는데 직장에 데리고 갈 수도 없고 그죠? 그래서 그 사연을 주신 구독자님처럼 밤에 향이 나는 품종을 키우고 싶은 분들은 이렇게 브라사볼라를 키우시는데 브라사볼라 중에 제가 추천드리는 거 4가지 있습니다. 그라우카, 딕바이아나, 지미니 크리켓, 노도사. 요거는 우리 PD님이 이렇게 사진을 줄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지금 보면 딕바이아나. 얘는 향은 강하고 그런데 좀 싫어할 수 있는 분들도 있어요. 왜냐면 입술 부분 있죠. 입술 부분이 막 잔털 긴 게 쫙 나 있어서 멋있기도 하지만 좀 어떻게 보면 약간 징그럽게 보일 수도 있는 그런 품종이고요. 딕바이아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지미니 크리켓이라고 있습니다. 지미니 크리켓이 있고 그다음에 또 이거 그라우카라는 분이죠. 그라우카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제가 보여드리면 이 그라우카라는 품종이죠. 그라우카라는 품종은 아주 땡글땡글해요. 되게 귀엽게 생겼어요. 이렇게 땡글하고 그 다음에 딕바이아나 어떻게 되죠? 털처럼 이렇게 돼 있고 그래서 2개를 결혼시켜서 나온 친구가 이 지미니 크리켓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꽃이 더 크고 입술도 크고 화려한데 2가지 장점을 같이 갖고 있는 그런 아니고요. 향은 다 조금씩 비슷비슷하고요. 그리고 전통적인 거죠. 뭐 브라사볼라 하면 노도사를 빼놓을 수가 없어요. 노도사는 혀 부분만 이렇게 치마처럼 땡글하고 나머지는 이렇게 파처럼 뾰족한 꽃잎하고 꽃받침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꽃을 산들산들한데 향이 은은하고 좀 이렇게 하여튼 그런 거 제가 좋아하는 청향 플러스 좀 맑은 향 플러스 뭔가 이게 그런 거 있죠. 밤에 맡으면 되게 기분 좋아질 만한 강하지 않은 그런 향들이 나니까 이런 향들이 있는 거를 추천해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본론으로 들어와서 제가 오늘 소개시켜 드릴 파리시죠. 파리시는 동남아 쪽에서 자생을 합니다. 두루. 뭐 중국 쪽부터 시작해서 미얀마, 태국, 뭐 이쪽에 쭉 방글라데시 이렇게 자생을 하는데 해발 고지 한 500에서 1500고지 정도에서 자생을 하고 있죠. 그리고 여기는 약간 추위에 잘 견디는 뜻이에요. 그리고 얘네들은 지금같이 이렇게 일반 형태가 있어요. 일반 핑크색. 얘가 기본 형태입니다. 핑크가 있고 알바가 있어요. 흰색. 그 다음에 알바 화이트 계열의 그러니까 흰색에 빨간 거 립이 있는 세미 알바라는 새 품종이 있고 오늘은 제가 소개하는 파리시의 일반적인 품종인데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만져보면 일반 꽃보다 좀 단단한 느낌이 들고요. 꽃 크기는 4에서 5cm 정도 됩니다. 그리고 얘의 특징은 이렇게 전체적으로 핑크인데 여러분들이 이제 구글이나 이렇게 들어가서 보시면 이게 사진 찍는 그 기술이나 뭐라 그래야 돼요? 카메라의 능력 아니면 햇빛에 따라서 이게 핑크로 보이기도 하고 보라도 보이기도 하고 막 그래요. 근데 제가 볼 땐 핑크하고 보라 약간 보라라고 하는 게 더 맞죠.
그러면서 이제 핑크 계열 느낌이 들어가고, 얘네들이 특징이 또 뭐냐면 같은 앤데요. 이렇게 보시면 혀가 느낌이 틀려요. 한쪽하고 이렇게 보면 한쪽은 혀 전체적으로 빨갛게 이렇게 전체적으로 다 먹었고, 요거는 양쪽 테두리만, 혀 안쪽에 양쪽 테두리만 이렇게 붉은색이 있고, 나머지 스트라이프 같이 이렇게 줄이 가 있죠. 이렇게 같은 스타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요 정도 크는 데까지도 벌써 5년이라는 세월이 지나간 거예요. 그리고 여기까지 크고, 좀 더 크면 한 요 정도까지 크기는 커요. 그래서 제가 그거 보여드리기 전에 보면 향은 딱 맡았을 때요, 저는 이 향이 그렇게 좋다고 생각을 못 하는데 되게 늘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하고는 제가 약간 비염기도 있고 그래서 그런지 향이 그렇게 그다지 안 나는데, 이 향은 가까이서 맡는 향보다요, 이렇게 펴 있잖아요. 그럼 멀리서 이렇게 쫙 퍼져서 나한테 어디서 향이 나지 이런 느낌. 가까이서 맡았을 때는 그렇게 강하지 않은데 퍼져 있으면 어디 나지 이런 거. 약간 동양난에서 나는 그런 향하고 비슷하죠. 이게 퍼지는 향이 그렇게 있고, 하여튼 굉장히 깜찍하고 귀엽습니다. 그리고 꽃이 피를 시기 되면 잎이 다 떨어집니다. 새순이 나올 때 이렇게 이쁘게 나왔다가 잎이 우르르 떨어지니까, 잎이 떨어져서 문제가 생긴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자연스러운 거라고 생각하시고, 요거를 오랫동안 키우면 20년 정도 키우면 어떻게 되냐? 저희가 20년 넘게 키운 친구가 있습니다. 이게 저희 아테 난전시에, 아시아 태평 난전시회를 국내에서 했었는데 그때 저희가 구입한 거예요. 어마어마하죠. 이렇게 새순이 도대체 몇 개 난 거예요?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거의 한 2, 30개 나왔는데 내년 되면 정말 꽃피면 볼만하겠네요. 그리고 팔각나무분에 심었고, 식재는 그 당시에 바크를 쓰는 게 아니라 수태를 쓰면서 밑에가 통기가 안 될까봐 분 높이가 있어서 이렇게 스티로폴 넣었습니다. 그 아시죠? 스티로폴 넣는 거 무조건 잘못된 거 아니라는 거. 화분이 너무 높아서 통기가 안 될 때는 스티로폴을 어느 정도 대주는 게 좋은데 너무 많이 넣으면 문제가 되는 거죠. 그렇게 하고, 오늘은 제가 부작을 할 겁니다. 부작을 할 건데요. 나무를 안 갖고 왔나? 여기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개를 옮길 건데, 첫 번째는 이렇게 팔각 나무분 철사에다가 얘를 심을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자, 철사를 일단 풀러서 걸리적거리지 않게 이렇게 풀러서 한쪽으로 살짝 이렇게 제껴주고요. 얘를 뽑아 보겠습니다. 이렇게 뽑아서 보니까 수태 상태를 보겠습니다. 네, 수태 상태가 그리 나쁘지 않아요. 냄새, 썩은 냄새 안 나고, 이렇게 털어보니까 약간 요 끝에가 좀 부식이 돼 있어요. 이렇게 끝에가 이게 가루가 됐네요. 그래서 끝에 가루 된 것만, 끝에가 너무 가루가 됐어요. 이거는 이제 식재가 좀 됐다는 얘기네요. 그래도 이렇게 으스러지죠. 이렇게 하면 요건 빼고. 근데 이렇게 팔각나무 같이 통기가 이렇게 잘 되는데, 이제 사방으로 되어 있는 그렇게 문제는 안 되지만, 그리고 또 이 높이를 맞춰야 되니까 이게 너무 높죠. 이렇게 높이를 맞추기 위해서도 이렇게 제가 풀러서 이렇게 하면 끝. 근데 공간이 많이 뜨죠. 이러면 물 관리가 어려우니까. 이건 사실은 부작은 아니잖아요. 그냥 나무분에 심는 거니까 화분하고 부작의 중간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거를 제가 일단은 바닥에다가 살짝 좀 깔아주고요. 제가 누차 말씀드리는데, 수태를 쓰실 때, 이런 거 쓸 때는 수태 가격 너무 아끼지 마시고, 발이 요 정도 되는 정도면 시중에서 한 8,000에서 10,000원대 정도 하는 거니까요. 그 정도면 한 5, 6개 정도 이상 심을 수 있으니까 하나당 3,000원, 2,000원 정도 들어가는 거니까 아끼지 마시고, 요거를 테두리에다가 이렇게 대줍니다. 이렇게 감고, 감고, 감아서 적당한 두께가 됐는지 보시고, 이렇게. 그죠? 그 다음에 분에다가 딱 넣어보고, 똑같이 항시 제가 드릴 말씀이 이렇게 너무 많이 했나? 아닙니다. 좀 단단하게 해주시는 게 좋아요. 저는 주로 단단한 걸 좋아합니다. 물 관리가 편하고 뿌리가 활착이 더 잘 되기 때문에 이렇게 단단한 걸 좋아하죠. 꾹꾹 눌러서 네, 이렇게 넣고,
심고, 그러면 이제 끝난 겁니다. 얼마나 쉬워요. 그죠? 이렇게 심고, 여기다가 철사 다시 걸고, 꽃대가 나와 있어갖고 좀 조심스러워요. 이 파리시는요,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다 못했는데, 매력 중에 하나가 향이 이쁘다, 꽃이 이쁘다, 그것도 그런 것도 매력이긴 한데 장점이 있죠. 초반부터 계속 향이 있고 좋은 품종들이 막 피다가 여름이 되면서 없어, 품종이. 그죠? 덴드로겐 계통 중에 볼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어요? 없잖아요. 근데 파리시가 가장 늦게 펴요. 빠른 경우는 5월 초, 늦을 경우 5월 말에서 6월 달까지 꽃을 볼 수 있으니까 그 시기에 볼 수 있는 꽃이 없잖아요. 그 시기에 이렇게 아름다운 꽃을 볼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이렇게 심었습니다. 예, 꽃대죠? 이렇게. 여기도 꽃대 이렇게 나오고 있고요. 나와서 이렇게 먼저 하나 끝. 그 다음에 이제 부작인데 저한테 1분만 시간을 주세요. 제가 목재를 안 갖고 왔네.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네, 제가 막 달려가서 목재를 갖고 왔습니다. 근데 목재는 저는 이렇게 수입목인데 안 썩는 나무고, 이건 시중에서 구하기 힘들고 단가도 비싸니까 제가 추천드리고 싶은 목재는요, 그냥 안 썩는 나무 있죠. 주변에 있는 나무, 그런 나무면 되고, 그 다음이 송진가루, 송진이나 이런 게 없는 나무, 바싹 마른 나무, 그 다음에 편백나무도 괜찮습니다. 그런 것도 뭐 이렇게 널판지 하나 사는데 뭐 돈 1,000원도 안 되니까 2,000원? 그런 거 쓰셔도 되고, 굳이 요새 해고 많이 찾는데 해고 안 써도 돼요. 해고 구하기도 어렵고, 해고보다 내가 더 잘 붙고요. 가장 잘 붙는 건 굴피나무가 잘 붙고. 근데 저는 이제 여기다 붙일 건데, 모양을 요렇게 보니 이 모양이 더 이쁜 것 같기도 하고, 요것도 더 이쁜 것 같고, 이렇게 하니 또 이런 매력이 있고, 그죠? 근데 이거는 제 마음입니다. 제가 여기다 붙이든지 여기다 붙인지, 이거는 붙이는 사람 마음인 거예요. 근데 저는 얘를 나중에 이렇게 해서 걸어서도 키우지만, 그 수방 같은 데 놔뒀을 때 그런 느낌도 보려고 저는 요렇게 놔두고 여기다 붙이는 걸 한번 해보려고 해요. 붙일 때는요, 일단 이렇게 눌러줘야 돼요. 제가 힘이 세졌나 봐요. 플라스틱을 바로 깨버리네. 자, 요렇게. 요거는 심을 때 수태하고 이렇게 바크 있죠? 밑에 통기 잘 되라고 바크를 좀 깔아줬네요. 아시겠지만 덴드로비움은 원래 뜻이 라틴어로 나무에서 잘 산다는 뜻을 갖고 있어갖고, 위기 능력이죠. 그러니까 저장 능력이 뛰어납니다. 그리고 건조함에도 잘 견뎌요. 그래서 물을 많이 줘서 죽이는 경우는 있어도 적게 줘서 죽이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 그리고 이런 데 심을 때, 이렇게 붙일 때 이렇게 수태를 통으로 이렇게 놓는 분들이 있어요. 이렇게. 이거는 이것도 저것도 아니다. 분도 아니고 붙이는 것도 아니고 뿌리 활착에 별 도움이 안 되고요. 다소 마르더라도 목부작할 때는 수태나 이런 거 빼놓고, 어차피 목부작을 할 때는요, 물을 자주 주실 각오를 하고 하는 거예요. 초반에는. 그냥 목부작을 하면서 귀찮아서 물 주는 거는 자주 못 줘요. 그런 분들은 목부작 안 하시는 게 낫죠. 초반에 붙을 때는 물을 자주 줘야 돼요. 어차피 자주 줘야 되려면 어떻게 해요? 자주 줘도 안 죽는 환경을 만들어야 되는데, 여기다 붙이면서 자주 안 주려고 수태를 막 이렇게 해서 이렇게 얹어 놓고, 이 위에다가 또 수태를 이렇게 막 덮고 이렇게 할 거면 부작을 하지 말아야죠. 그죠? 그냥 여기다 화분에다 올려놔야지. 그래서 부작을 할 때는 반드시 얘네들을 이렇게 많이 뿌리만 안 다치는 선에서 이렇게 해서 많이 털어야 돼요. 될 수 있으면. 위에도 이끼도 제거하고, 이끼가 요 파란 이끼가 이쁘긴 한데 어쩔 수 없죠. 통기를 위해서 좀 제거를 해주고 하고, 이거를 이렇게 털어줍니다. 넣어서 털어주고, 이제 지주는 필요 없으니까 이렇게 똑바로 키우려고 지주를 세워주셔도 되고요. 얘네들은 이렇게 눕혀져서 그냥 누워서 푸는 것도 매력이니까요. 이렇게 해서 다 털고, 저는 이 정도 수태가 있다면 아예 더 털입니다. 그리고 뿌리를 넓게 펴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넓게 펼치죠. 이렇게 되어 있는 거를 이렇게 넓게 펼칩니다. 이렇게 안정적으로 붙기 위해서. 이렇게 해서 다 털고, 거의 지금 3분의 2를 털은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이렇게. 이때 뿌리가 약간 상처 나는 건 괜찮습니다. 왜냐면 상처가 안 나게 살살살살 다 털어주는 거면 훨씬 더 좋겠죠. 근데 어쩔 수 없이 털다 보면 좀 상처가 나는데, 그래서 분갈이나 특히 목부작이나 부작은 무조건 봄에 하셔야 돼요. 뿌리 상처가 나도 바로바로 회복할 수 있고 잘 자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털어서
여기다가 그대로 얹습니다. 이렇게 얹고 나온 뿌리 있죠. 요런 나와 있는 뿌리에만 저는 이렇게 살살살 살짝만 엎을 거예요. 많이 안 듭니다. 이렇게 나와 있는 뿌리에만 살짝 대주고요. 이것도 또 본드로 붙이는 분들이 있는데, 본드로 붙인다고 안 되는 건 아니지만 뿌리하고 식물한테 진짜 못할 짓이 되겠죠. 그래서 그러면 안 되옵니다. 본드는요. 이렇게 해서 끝. 얼마나 쉽습니까? 그죠? 근데 이게 흔들거리잖아요. 그래서 이걸 묶을 때 끈을 많이 쓰긴 하는데요. 제가 해보니까 그냥 늘어나는 건 좀 힘들어요. 묶기가. 철사는 너무 두껍고 실은 좋은데 면실 같은 것도 괜찮습니다. 감기에. 근데 고정하기가 힘들어서 저는 이렇게 직끈이라고 팔더라고요. 인터넷에서. 안에는 이렇게 철사가 들어있고요. 이렇게 보시면 뭐 나올까? 이렇게 여기 철사가 들어있고요. 여기는 이렇게 해서 우리 옛날에 이게 초록색으로 해서 어렸을 때 되게 엄마 그 뭐죠? 그거 할 때 많이 했던 것 같은데 이렇게 그거 가내수공업처럼 이렇게 많이 갖다가 꽃 하나 매달아서 막 감을 때 이렇게 철사 초록색 감을 때 피디님 모르시죠 그런 거? 흰 철사에다가 꽃 있죠? 인조꽃 꽂고 이걸 감는 거예요. 이렇게 쭉 파란색으로. 그거랑 비슷한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첫 번째 이 정도 선에서 나는 이 직균이 좋은 게 이런 거예요. 꾹꾹꾹 안 묶어도 되고 바로 잘라서 철사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보시면 여기서 이렇게 누르고 돌리면 바로 이렇게만 놔둬도 그냥 묶여지죠. 그래서 제가 이걸 좋아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를 근데 집에서 저희는 많이 하니까 그러는데 자주 안 하시는 분들은 굳이 이런 걸 안 사고 그냥 실로 하셔도 되고 뭐든지 다 됐습니다. 전선줄도 괜찮고 다 괜찮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 부분도 한 번 더 동여서 이렇게 한번 묶어주고, 그죠? 그리고 또 이번에는 길게 해서 몇 바퀴 한번 감아 볼게요. 그래서 이 부분을 동여서 일단 결속을 시켜주고 얘로 감고 다시 저쪽으로 감고 이게 좀 단단하게 해주셔야 좋은 게 이게 흔들거리면 새뿌리가 내려오다가 이렇게 닿다가 생장점이 쓸리면서 상처를 입어요. 그러면 활착이 잘 안 되니까 이것도 이렇게 해서 전에 있는 끈하고 묶어주고, 그죠? 끝. 뭐 떨어지는 건 놔두고 이런 것들 이게 끝. 아주 간단하죠. 이렇게. 저는 이거를 이렇게 해서 이렇게 걸어서도 키워도 되고요. 이렇게 얘는 밑으로 가든 위로 가든 상관없어요. 내려서 키우고 올라갈 수도 있고 이렇게 해서 키워도 되고 수반에서 저는 이렇게 놔둬도 이것도 굉장히 멋있네요. 이렇게 놔두고 이렇게 키워도 되니까. 그래서 키우다가 어느 정도 뿌리 내리면 위로 올라가서 이렇게 걸겠죠.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된다는 거. 아주 쉽죠. 그래서 오늘은 파리시, 덴드로비움 파리시 5월에서 6월 사이에 피는 파리시를 하나는 팔각나무분, 하나는 여기다 했는데 팔각나무분 할 때요. 여기까지는 괜찮은데 이렇게 큰 거 들어가면 스테하지 마시고 테두리가 구멍이 이렇게 크니까 망사로 막아주든가 스테로 살짝 막아주고 바크를 쓰시는 게 좋다는 거 추천해 드립니다. 너무 클 때 스테 쓰면 되긴 되나 힘들다. 관리가 힘들다. 그리고 이렇게 됐을 때는 노출이 그래도 안에 어느 정도 이렇게 구멍이 뻥뻥뻥 뚫렸지만 있으니까 제가 볼 때는 기본 일주일에 한번 물 한 번 주라고 하는데 이렇게 될 때는 제가 볼 때 4, 5일이라면 이렇게 하면 3, 4일 정도. 그리고 우리 집 너무 빨리 마른다. 그러면 뭐 이틀에 한 번 더 노출돼 있기 때문에 물을 자주 준다고 절대 죽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그 장점이기도 하고 단점이기도 하죠. 저게 까마귀 소리예요? 까치 소리예요? 오늘 되게 뭐 깊은 손님이 오시려고 하나. 네. 이상으로 오늘은 이렇게 파리시 해봤고요. 대한민국의 모든 난이 행복해지는 그날까지 화이팅! 감사합니다.